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이이화의 역사 에세이 못다한 한국사 이야기 중에서 의병활동, 독립투사들의 의병활동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어릴 적에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책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만주벌판에서 털모자를 쓰고 말 타고 달리는 독립투사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크면 그런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겉모습만 본 몽상이었다. 그들은 일제에 쫓겨다니면서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었고 풀뿌리를 캐 먹으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 약 50년 동안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였고 또 고난에 찬 역정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몇천 년을 이웃 나라로 지내면서 때로는 교류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웃 사촌으로 오손도손 지내기보다 전쟁과 같은 심한 마찰을 빚어온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일본은 신라 때부터 남해안 일대로 몰려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고 가깝게는 조1 전쟁을 도발하여 약탈과 파괴를 자행하였다. 이럴 적마다 우리의 의병들은 줄기차게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 일제는 19세기에 들어 개항을 강요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어 우리의 자원과 식량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이런 제보를 자기네들 자본주의 발달에 이용하여 오늘날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19세기 말에는 경제 수탈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식민지화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일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추진하였다. 1895년 들어 일제는 그네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청나라에 접근하는 민비를 살해하였다. 일제의 낭인들은 칼을 들고 궁중으로 쳐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짓밟은 후 민비를 칼로 쳐서 죽이고서는 시체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꼭두각시인 개화 정권을 시켜서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을 내렸다. 칼을 찬 순검들은 길목마다 지키고서 상투를 잘라냈다. 이때 온 나라에서는 이에 항거하며 일제를 몰아내려고 의병이 일어났다. 이때의 의병은 유림이 중심이었다. 국모의 원수를 갚자고 외쳤고 선왕의 제도를 오랑캐들이 바꾸려 한다고 소리쳤다. 전국이 들끓었으나 유림 이외 민중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까닭은 살아남은 평민 출신의 동학농민군들이 쫓겨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 국모의 시해나 의관 제도를 고치는 것은 민중의 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일제는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어 군사경찰권까지 빼앗아갔다. 대한제국은 이름만 남았을 뿐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식량을 빼내가고 대신 기계로 짠 옥양목의 수입으로 농민 경제가 완전히 식민지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리하여 의병들이 다시 전국에서 일어났다. 예전과는 달리 유림을 비롯하여 벼슬아치 출신, 농민, 지도자, 포수 등 모든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때의 의병 부대는 지구전을 벌였다. 도시 점령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고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유격전을 시도하였다. 일제 당국은 완전히 의병의 거점을 차단하고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의병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그 중심지로 삼아 활동을 벌였다. 일제는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하여 이른바 남조선 대토벌 작전을 벌였다. 의병 부대들은 열악한 무기와 식량으로 일제의 강력한 화력과 포위 작전을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들은 전국의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한때 남한산성에 모여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들은 문경세제와 지리산의 산 골짜기에서 피를 뿌리며 죽어갔고 임진강과 낙동강에 시체로 내던져졌다. 하나씩 부대를 해산하거나 기지를 옮겨야 했다. 1910년 일제는 끝내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었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식민지가 된 것이다. 이때 통한과 비분이 온 강산을 울렸으나 힘이 부족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리하여 독립항쟁의 기지를 일제의 손이 미치지 않는 만주로 옮겨갔다. 이때의 독립투사를 이전 의병과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만주 땅은 고구려의 영토였고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의 반쪽 자락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얼마나 황량한 벌판인가. 우리 독립투사들은 이곳으로 가서 기지를 건설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와서 일제의 관청과 군부대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무장 활동만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국내의 자제들을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무관 학교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 국내에서 많은 동포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이곳으로 몰려오자 농토를 개간하였고 이들을 가르칠 학교도 세웠다. 민족 시인 윤동주도 간도 명동학교 출신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대개 만주 땅 두 곳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하나는 서간도로 압록강 너머 유하현 같은 산악지대이다. 이곳에 무관학교와 많은 독립단체들이 모여 있었고 이회영, 김동삼, 이상용 같은 지사들이 활동하였다. 지금 이 지대의 아래쪽이요 북한의 해산진 앞에 있는 장백현은 요령성에 있는 조선족 자치현이다. 다른 하나는 북간도로 용정지역이다. 지금은 중심지가 연변이지만 그때에는 용정이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자치주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생업을 꾸리고 독립항쟁을 벌였다. 1920년대에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두만강 건너 봉오동에서 일본군 수백 명을 유인하여 몰살시켰고 이어 백두산 줄기인 청산리와 어랑촌에서 홍범도, 김좌진, 이청천 등의 연합 독립군이 일본군 수백 명을 몰살시켰다. 그러나 일제 당국은 만주의 괴뢰 정권과 손잡고 우리 무고한 동포와 독립군을 무수히 죽였다. 남은 독립군들은 산속에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면서 싸웠고 나머지는 러시아와 중국 등지로 다시 망명하였다. 이들 일부는 중국 본토인 북경과 상해로 옮겨갔다. 상해는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으로 여러 나라에 조차지를 내주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고 간첩들도 들끓었다. 이곳에 먼저 독립기지를 만든 이는 신규식, 박은식 같은 투사들이었다. 1919년 3.1 만세 항쟁이 국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야말로 백의 서러운 민중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민족 독립을 외치면서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임시정부가 태동하였는데 그 본부를 상해에 두었다. 이리하여 상해에는 우리 투사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로 이동영, 이동휘, 신규식, 김구 등과 이회영, 신채호, 안창호, 김창숙, 여운형과 같은 지사와 학자들도 모여들었다.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의 프랑스 조계는 서울의 한 지역을 옮겨 놓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투사들로 들끓었다. 이때에는 3.1 만세 항쟁에 힘입어 독립자금도 전과는 달리 꽤나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몇 년이 못되어 임시정부도 방향을 놓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또 이곳에는 저 유명한 의열단이 만주의 길림에서 본부를 옮겨왔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 단원들은 국내에 침투하여 총독부와 경찰서 그리고 농민의 수탈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황이 탄 수레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였다. 뒤이어 윤봉길이 상해의 홍구 공원에서 일본군 대장 등 여러 명의 고관을 폭살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건은 당시 침략을 당한 중국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이와는 달리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쫓겨난 뒤에 주로 미국에서 외교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던 안창호는 미국과 하와이 등지에서 동포들이 독립심 구취에 열중하였다. 또 박용만 같은 이는 미국에서 사관 생도의 양성 등 군사교육에 열중하다가 북경으로 건너왔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많은 지사들이 활동을 벌였다.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았다가 러시아로 가서 독립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하였고 홍범도는 만주에서 다시 망명하여 러시아 땅을 다니면서 민족의식의 구취에 열중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국내에서는 3.1 만세 항쟁과 60 만세 사건이 있은 뒤에 일제 당국의 탄압이 더욱 가혹해졌다. 이럴 적에 야학, 농촌 계몽, 여성운동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구취하기도 하였고 소작쟁의 노동파업 등을 지원하여 비타협 노선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방향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1930년대에 신간회가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일단 합법적인 운동을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였으나 두 계열이 단일 전선을 만들어 추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신간회는 체포된 독립투사의 무력 변론을 비롯하여 일제 당국의 불법을 고발하고 농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가해지고 또 내부의 분란으로 후기에 와서는 지리멸렬하였다. 특히 만주 사변과 중국 사변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후에 일제는 모든 운동단체를 불법화하고 친일 단체를 육성하였다. 이런 탓으로 조선공산당이나 건국동맹과 같은 단체들은 지하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한용운과 같은 시인은 시로 의지를 불태웠다. 이 시기에는 중국 쪽의 독립항쟁도 지지부진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괴뢰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중국 본토도 북경 상해 등지까지 차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단체들은 러시아나 중국의 오지로 옮겨가야 했다. 그리하여 간도나 북경, 상해는 독립군의 기지가 될 수 없었다. 이 무렵에 중국군과 조선군으로 편성된 항일 연군의 활동이 있었는데 김일성은 조선군 부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조선 독립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해산진을 습격해 헌병 주재소와 우체국 등 관공서를 불태우고 일제 경찰과 군사를 죽이고 유유히 물러갔다. 이 사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내의 인사들을 감동시켰으며 일반 사람들은 귓속말로 김일성의 무용담을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제는 용정의 우리 동포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모조리 죽인 적도 있으며 여기저기 첩자를 풀어놓아
독립투사들을 검거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도 중경 등지로 옮겨갔으며 우열단도 남경 등지를 전전하였다. 하지만 우리 투사들은 마지막으로 조선의용군과 광복군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쌓으면서 2차 대전 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욱이 광복군은 중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서안에도 지부를 두고 활동을 벌였다.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의 조선의용군은 더욱 오지인 연안이나 태양산 지구에서 일제에 맞서 항쟁을 벌였다. 조선 독립동맹이 바로 일제의 최후까지 항쟁을 벌인 단체일 것이다. 이들의 고난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나라 잃은 서름으로 온갖 학대와 수모를 받으면서 며칠씩 굶는 일은 예사였고 잠자리가 없어서 찬 이슬을 맞고 잤으며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일제에 잡히면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모진 고문을 겪어야 했다. 이회영과 신채호는 대련의 감옥에서 옥사하였으며 김창숙은 다리가 부러져서 안전뱅이가 되었다. 우리의 민중들은 만세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 나라가 빚더미에 쌓여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을 적에 여자들은 금비녀를 뽑아 바쳤고 3.1 만세항쟁 때에는 진주의 기생들도 만세에 참여하였다. 그 뒤에 독립투사들이 군 자금을 모으려고 국내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몰래 돈을 거두어 주었다. 여기에는 지주도 있었고 자본가도 있었으며 양반도 백정도 있었다. 독립투사들이 숨어들면 목숨을 내놓고 숨겨주었다. 물론 일제가 부리는 밀정도 있었고 순사가 무서워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였다. 해외 동포들은 더욱 열성으로 군 자금을 대주었다. 하와이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 사탕수수 노동을 하던 동포들은 달마다 월급에서 돈을 떼어냈으며 남미에 이민 가서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던 동포들도 생활비를 쪼개 상해로 보내주었다. 만주와 상해의 동포들도 밭을 갈거나 노동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라를 찾았다. 물론 세계대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독립투사 또는 민족운동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유지하는 원동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해방 조국에서는 너무나 푸대접을 받았다. 친일파가 다시 권력을 잡거나 자본가가 되었다. 민족 정기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항일운동 또는 민족운동을 되새겨보면서 자기 고장의 사실부터 알아보고 그 정기의 회복으로 통일의 밑거름을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풍요 속에 살면서 이런 조상의 고난을 까맣게 잊고 있다.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이화의 역사 에세이 중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40년 전에 나온 책인 텐데 굉장히 귀한 책. 그때 좀 읽혔지만 지금 더 읽혀져야 될 책인데 때 맞춰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이런 책을 읽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에휴,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나라 꼬라지는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가는 이렇게 못돼 먹은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책 낭독해 주신 써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투지만
지키는 것은